지금 보면 수능 만점자가 지금 나오는 바에 하면 15명 내외로 이제 지금 논의가 많은데,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에서 확인한 건 9명까지, 오늘이 12월 1일이죠. 9명이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나오는 말에 하면, 한 3개 학교, 4개 학교에서 지금 만점 얘기 나오니까, 어떤 학교에 2명까지 하면은 9 플러스 4니까 13명 정도 되고, 이제 여기 보면 쪽집게 학원은 유명한 학원 있죠. 애들이 거의 다 많이 다니는 학원. 거기서 한 2명 정도 하고, 정통적인 강호인, 재종만 있죠. 거기서 1명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15명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명 바로 밑에 있는 애들. 한 개 틀린 애들이 맞냐, 적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킬러 문제가 없어진 수능에서 그 재수, 삼수, N수생들이 계속 잘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닥치고, 그 다음에 현역들도 이번에 보면 그 메가스터디 9명 중에 현역이 4명이고 재수생이 5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떠냐 그러면, 물론 현역도 좀 잘하기는 했겠지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비율이 한 3대 1이거든요. 재수생이 3이고 현역이 1, 아니면 그보다 더 작았어요. 8대 2까지 나왔어요. 5, 4대 1. 근데 이 값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쉬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 기조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보면, 지금 들리는 말에 하면 여기 대치동에 보면 되게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학교들은 지금 밤마다 한 개 틀린 애들이 있다는 말도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많아요. 그리고 두 반에 한 개씩 틀린 애들도 이게 모으면 서울대 의대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정원을 모으면.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도 그런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재학생은 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수능을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능의 변별력이 점점 약화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점 맞으면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하죠. 확실한데 15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 개 틀린 애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뭘 선택하냐에 따라가 이게 계속 값을 움직이는데, 이게 뭐 저희가 판단하는 건 문제 되게 잘 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잘 냈습니다. 수학도 잘 냈고 국어도 잘 냈고. 근데 이 기조로 가면 애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못한 애들도 한 4등급, 3등급 애들도 보면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길이 이제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 수능을 바라보는 공부하는 방식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평가원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수능으로 내려고 되게 노력했던 어떤 방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그 평가원의 기조에 따라 가지고 그걸 내신을 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예비고1들은 수능하고 내신이 같이 가는, 연동되는 구조가 짜지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비고1이 수능이 바뀌잖아요. 예비고1이 2028년에 보는 수능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하면, 제가 판단컨대 지금은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라 지금 수능이 춤을 추잖아요. 한 개 틀리라도 어떤 과목 선택했냐에 따라 가냐 못 가냐가 판별을 한다면, 지금 예비고1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라 하고 통합사회라 하거든요. 그 과목들을 다 맞으면 물론 됩니다.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날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시험을 봐서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값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예고돼 있잖아요.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가 가만히 보면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통사하고 통과는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쉽게 가겠다고 한 거죠. 수학은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이 있거든요. 전부 다 문과 수학으로 가겠다고 한 거죠. 국어도 보면은 쉽게 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기조는 2028년까지 원래부터 시작해 계속 쉬워질 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학교든 수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가 또 닥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은 수능을 아마 자기고사화 하면서, 그건 되게 중요하죠. 공공 데이터니까. 개인의 1등부터 꼴등까지도 나오지만 학교 성적이 나오니까 아마 그걸 눈여겨볼 거예요. 학교 성적. 학교의 데이터 값이 딱 떨어지죠. 이제는 표점에 따라 내신같이 수능에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죠. 학교별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점 만점에 199점은 어디 가고 198점은 어디 가고 이런 것처럼 그 학교의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아마 대학교가 눈여겨볼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개인한테 적용시키지 않을 거죠. 그러면 이제 상위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고교학점제니까 당연히 저희가 예측해 본데
대치동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여기는 깡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기 때문에 지금 봐도 지금 17개 학교 지금 원래 고3들 다 분석해보면 1.0도 많아요. 대치동 1.0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1.0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교 1등이 옛날에 1.4 이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1.1까지 많이 내려오고 17개 학교를 다 분석해보면 상당히 앞으로 와 있어요. 치열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수능까지 하죠. 왜? 성적에 인센티브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단계에서 1등급을 다 막기 위한 전략을 쓸 거예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특히 의대 가는 애들은. 그리고 수능도 만점 받는 전략을 쓰겠죠. 근데 이거를 또 부족한 거죠. 왜냐 그러면 그 고교학점제 안에서 보면은 과정이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공통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1학년 때고 2학년 때면 일반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좀 심화되는 거죠. 과정들이 국영수사가 심화되는 단계고 3단계가 이제 뭐냐고 하면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2학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4단계가 융합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4개의 단계 중에서 3개가 바로 5등급 상대평가죠. 그럼 얘들은 이 3개 단계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지금 학원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는데 올 1등급 받는 애가 몇 명이나 나올까? 내신 물. 그렇죠. 올 1등급. 그러니까 과목도 많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고1, 2, 3 하고 지금 예비 고1은 과목이 너무 많아요. 선택 과목이. 그 자기 선택한 데서 물론 뭐 학교마다 선택권이 제한되기도 할 건데 올 1등급 받는 애들이 몇 명 될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흔히들 보면 여기는 치열하니까 2명, 3명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9등급자 하에서 1.0 나오는 애들이 대치동 상당하거든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1.0 맞는 애들이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는 다른 지역은 한 8명, 여기는 2, 3명이라는데 제가 볼 때 여기도 한 1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능도 만점 받고 내신도 만점 받는 그런 구조에서는 결국 세특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과목을 선택했냐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를 한 28년 동안 해보면 느낀 거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됐다는 거죠. 잘하는 애는 점점 자기 끝을 모르게 잘하게 올라가는 거고 특히 의대 라인은 그리고 보통 애들은 점점 하향 평균화돼가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건데 올 수능으로 이게 많이 붙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이제 보이는 게 원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 안에서 얘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뭐라 하더라도 공통과정에서 5등급 하에서 국영수 사과 공통과정들 과목들이 있거든요. 내신 등급을 얼마나 받을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뭘 봐야 되면 수능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도 잘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운 수능에서 얘가 어떤 값을 바랄지도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당연히 이런 쉬워지는 어떤 내신과 쉬워지는 수능을 바라본다 그러면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죠. 우수한 애를 뽑을 수 있는 명문대 애들한테 질문하겠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당연히 뭐 의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의대 교수님 면접들 자체가 보면 지방대든 뭐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뭐 메이저 의대든 간에 그 면접 자체가 교수님들이 거의 본고사에 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질문하냐? 결국 고교 학점제 안에서의 1등급 받은 거 가지고 질문하지는 않겠죠.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융합 선택 과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묻게 될 겁니다. 의대는. 그러니까 면접이 아마 일반적인 패턴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은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신을 잘 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수능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면접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엮어낼 수 있는가. 이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비 고일 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예비 고일 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2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보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학교 수업을 잘 알아들을 것 같은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얘가 학교 수업을 잘했을지 안 했을지. 왜? 중학교 3학년 동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부를 늦게 시작한 애들 있죠. 그런데도 이제 잘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애들이 이때까지 시험을 보잖아요. 계속. 시험을 봤을 때 그 텍스트,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2가지를 조합해보면 대충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3년 후에 보면 수능에서 어떤 값을 바랄지,
아니면 면접에서 어떤 값이 나올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28년 있으니까 면담해보면 알지만 AI가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AI 학습법이나 이런 거, AI 에이전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교학점제 딱 정한 게 세 가지예요. 뭘 하라고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A가 수업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뭐를 가지고? 첫 번째 수리력, 두 번째는 문해력, 세 번째는 디지털 문해력.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융합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융합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채택에 구현돼야 되고, 선택 과목에 구현돼야 되고, 면접에서 구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성격이 점점 바뀌겠죠. 그리고 제가 좀 예측하건데 수능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AI 때문에. 아마 거의 다 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주관식으로 바꾼다는 말이 2031년부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면접이 아마 강세가 될 것이고, 논술도 굉장히 부활되는 개별화된 어떤 시험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배우면은 바로 직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고력 훈련이 되는 거니까, 이게 고교학점제 특징이니까 옛날하고는 틀리죠.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써먹기 힘들잖아요. 이런 수능으로 봐서는. 그럼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이게 변화의 포인트에 보면 그 자기의 에너지를 투입한다면 학생들 직업에도 되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한 게 디지털 교과서가 AI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계신 게 이제 그게 평가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해방되겠죠. 그럼 과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아마 데이터베이스하고 지금 보면 공공 데이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게 한 2년은 더 걸리니까 좀 연기된 것 같고요. 영어 수학은 지금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내년만 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600만 명 다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도 이제 변화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신 1등급 받는 거, 수능 잘 보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다 잘해야 되는데. 종합인 거예요. 이런 거지. 이제는 뭐 약간 마라톤에서 철인 3종 경기가 된 거야. 합쳐진 거야. 사이클도 잘해야 되고. 그렇지. 그 점수를 합산하는 거야. 잘해야 되고. 그렇지. 이제는 마라톤에서 결승점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제 마라톤에서 갑자기 철인 3종 경기로 바뀌는 게, 철인 3종 경기가 뭐냐 하면 내신, 수능,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비교과, 3종 경기로 바뀌는 거야. 그 대학은 어떻게 배점을 높일지 모르지. 예를 들면 뭐, 사이클 타는 걸 점수 많이 보는 학교도 있겠고, 수영을 또 점수 많이 보는 학교도, 마라톤을 많이 보는 학교도 있겠죠. 학교마다 틀리겠죠. 다 잘하는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이니까 세 개를 다 잘하는 애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서울대 갈래 애들은 다 잘하지 않을까? 의대는 의대 라인 치열한 거야. 그거를 이제 파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라톤에서 7인 3종 경기로 바뀐 이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거를 알려 주겠다. 우리는 28년 동안 이걸 했는 학원인데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기존까지는 계속 수능이라는 시험이 제일 핵심적인 시험이었잖아요. 지금 그 고3, 고2, 고1까지는. 그래서 뭐 마라톤을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면 다른 걸 합쳐서 가면 되는데, 이제 이 애들이 보면 애한테 맞춰서 그 3종 경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내신 잘 짜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가 자기한테 맞춰서 거기 세특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잘 짜줘야 돼요. 그 과목별 연결이 4단계로 나눠진 거. 공통과정, 일반과정, 그 다음에 진로선택, 융합선택. 이 4가지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짜서 대학이 보기에 참 스토리가 있다. 수학 내에도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도 그걸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의대 가는 애들은 그 스토리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뀌고 있는 AI 시대에 맞춘 디지털 문해력까지 곧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할지, 의사가 될 때 어떻게 할지, 의사 AI가 된다는 그런 것까지 짜야 되거든요. 보면 미리까지 끌어와야 되는 거죠. 시험은 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끝을 향해서 가죠. 극한 끝까지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기는 또 열심히 하지만 저희 학원이 보면 28년 동안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을 잘 알거든요. 그거를 잘 봐서 맞춰서 자기한테 맞는 DIY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번에 고교학점제 이 설명회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너무 개별화되기 때문에 3종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 저희 학원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15일까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애들한테 고등학교 어떻게 해서 그 3가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또 AI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분석해서
좋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밑에 보면 더보기란에 그 지원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제 선정해서 합당하다 싶은 학생들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만나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네. 이제 특히 보면 예비고1 어머님들은 좀 이제 수능의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고3들이 수능이 이제 작년에 한번 변했고 올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쉬운 수능에서 이제 굉장히 혼란이니까 수능을 이제 자격고사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제가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수능이 이제 강력하긴 하겠지만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대학교들이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해야 될 게 고교학점제에서 바뀌는 새로운 어떤 게임의 룰을 어머님들이 좀 잘 적용하시면은 아마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축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 식으로도 교육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